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과 토론하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은 박영숙 박사님, 유엔 미래대표, 미래포럼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임치한 박사님은 대동포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고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 분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 박영숙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가능하면 한 15분 안에 좀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예, 안 넘어가요. 아니요, 처음 돌아가는 게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미래예측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서 미래 예측에 약 35년간 미래 부상산업, 무엇을 하면 부자가 되나, 뭘 하면은 국가가 먹고 사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화면이 이쪽으로 지금 나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제목이 미래 국가는 국민 쟁탈전을 벌린다. 국민 찾아 산만리. 왜냐하면 앞으로는 다양한 가상 국가, 블록체인 국가, 해상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 국가의 국적도 가질 수 있고 해상 국가에 여러분이 이주해서 원하는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외동포 값이 금값이 된다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 해상 국가 뭐 많은데 오늘 좀 보여드리면 해상 주택이 팔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해상 주택이에요. 이게 시스테딩이라는 회사가 약 10년 전부터 1억 5천만 원의 국가 영토, 저는 지금 현재 가상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스테딩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요. 비트네이션이라는 국가가 또 있어요. 그 비트네이션 국가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박영숙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화국, 여러분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스테딩 인스티튜트 들어가시면 바다에다가 국가를 건설하는데 바다에 200일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주인이 없는, 그죠? 주인이 없는 거기를 인터내셔널 워터스라 그래요. 주인 없는 공해상에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1억 5천에 지금 이사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패트리 프리드만이 시스테딩을 창업했고요. 11년 전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밀턴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렇게 집들을 짓고 있고요. 타히티 부근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은 이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이것은 굉장히 고급진 국가예요. 여러분이 5억 3천 정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9월 21일자에 나온 거고, 멋진 나라. 이게 지금 1억 5천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대만, 타일랜드, 태국 근방에 있는 국가예요. 여기에 지금 서너 명이, 그죠?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지어가지고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국의 정부가, 그죠?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해저 주택들이 유행합니다. 해저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해저에서 골프 치러 갑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비트네이션이라는 가상국가에 지금 수전 프리드만, 지금 보시면 수전 템플호프가 한국에 제가 초청해서 왔다 갔는데 이 사람도 국가를 만들었어요. 비트네이션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AI 센터에도 방문을 하고요. 얼마든지 국가를 만드는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 양식을 쓰면 여러분도 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블록체인 사법권으로 개인 국가를 선언할 수 있어요. 자, 1980년부터 지난 40년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자, 그죠? 많은 것이 사라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사라진 게 코닥이라는 필름 때문에 코닥 회사가 사라졌어요. 사전도 사라지고 위키백과 사전으로 변하고 또 유선 전화가 유선 전화가 스카이프로 변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죠. 이 많은 것들이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많은 것들이 무료화, 저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무료화되어서 어플로 변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져서 앞으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교통, 식품, 보건, 주택, 집에다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집값은 2025년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최저 출산율에다가 국민을 저희가 재외동포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죠. 에너지도 싸지고 교육도 싸지고 앞으로 잘생겼다, 키 크다, 뭐 패션 해라, 패션 모델 되어라. 패션 모델도 지금 마네킹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람 같지만 전부 마네킹이죠. 마트 점원들도 사라집니다. 아마존 고에 들어가면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마트에 있는 점원 캐시어예요. 이제 캐시어가 1년, 2년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고는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나올 때는 물건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존 고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면 선생님 다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잘못 돌아갔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올라가서 자동차 같은 것을 보면은 현대자동차 2030년 이후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나르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나르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이미 자 이렇게 시스테딩을 보셨고 그죠? 시스테딩 다음에 사라지는 것들 보셨죠? 그 다음에 마트에도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 게 택배 청년들이 다 사라집니다. 택배는 이제 집으로 받는 게 아니라 택배는 길에서 받는다. 주소 없이 그죠? 내 핸드폰을 찾아 택배를 스타쉽 테크놀로지 얘들이 택배를 해줘요. 택배는 이제 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길에서 받는다. 택배 청년도 소멸해집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소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트팩이 나왔습니다. 이게 호주 뉴질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해가지고 제트팩 만든 사람을 직접 봤어요. 날아다닙니다. 이제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10분의 1로 갑니다. 그죠? 10배로 빨리 갈 수가 있고요. 자유의 여신상 위까지 지금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고요. 예. 실제로 비행기보다 빨리 날아갑니다. 이게 제트팩이고 이 사람이 메이만이에요. 데이빗 메이만이 그죠? 앞에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해서 자 서울 시내는 8분 안에 다 날아갑니다. 서울시는 8분 아니고 지금은 이게 한 3억 정도지만 조금 있으면 1억, 조금 있으면 8천만 원, 조금 있으면 800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왜 자동차를 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앞으로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올 거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964년도에 제임스 본드가 영화예요, 그죠? 영화 처음으로 자동차를 날아가게 날개를 폈는데 2017년에 두바이에서 이미 날아가는 자동차를 허용했어요. 자동차들이 날아다닙니다. 이게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그죠?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1인승이다가 2인승, 요거는 지금 4인승입니다. 에어스페이스 X는 4인승이고요. 요거는 호버서프고 요것도 4인승입니다. 요거 러시아제예요. 러시아제. 그 다음에 볼로 허브도 2인승이고 그죠? 이 두바이 왕세자가 볼로 허브를 타고 나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 박사님. 예. 저희 지금 포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앉아계신 여러분들
좀 조용히 해주시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2항이 나왔는데 2항은 1억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800만 원에 이걸 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동차를 타고 오죠? 요거 1인승이거든요. 2항. 이거 중국제입니다. 어디든지 요즘에 중국제가 1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팝업 이건 한 2억 정도 하는데요. 2017년 3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에어스페이스에서 에어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에어버스에서 위로 붙으면 비행기가 되고요. 밑으로 붙으면 자동차가 되는 이런 게 나와서 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자동차로 그죠? 도로 위를 달리다가 이런 다양한 드론 택시, 에어 택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2017년에 나왔고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5인승입니다. 그죠? 8인승 그리고 조금 있으면 50인승을 하겠다는 게 릴리움입니다. 독일제 릴리움. 앞으로 이런 비행기가 나오면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기 때문에 저기 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그죠?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릴리움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빠하고 딸이 릴리움 타러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들이 많이 와서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자율차가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도로 위를 달려서 가지만 23분이에요. 그러나 천천히 날아가는 에어택시, 천천히 날아가는 비행기는 8분밖에 안 걸려요. 8분. 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인간은 미래에는 2025년 이후에는 에어택시, 플라잉카, 그 다음에 드론 택시가 나와서 우리를 그죠 태우고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는 그죠 만약에 오른쪽을 16차선으로 만들려면 빌딩 다 부숴야 되고요. 지금 4차선이잖아요. 그러나 위로 공중에서 1차선, 2차선, 5차선, 10차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시면은 앞으로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가 아닌 에어택시, 드론 택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자동차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미래 변화가 오고요. 패션 또한요 굉장히 변합니다. 패션을 보아 저희는 매장 없어집니다. 백화점 없어진다고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백화점 매점은요 한 2, 3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매장에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전부 온라인에서 사고요. 3D 프린터로 집에서 씩씩씩 프린트해서 사용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다양한 아주 멋진 이런 3D 프린터로 된 프린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멋지게 3D 프린트물을 그죠 보시면 그런데 이제 왜 패션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 인공지능을 잘 보시면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현존하는 패션을 그죠? 여러분은 전부 옷장사 많이 하고 계시고 가게 있는데 옷가게 정말 힘들다. 의식주, 옷장사, 집장사, 밥장사 안 된다. 저희가 지금 2030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마존에서 나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스타일 스냅이 나와가지고 자, 잘 보시면 아마존에서 스타일 스냅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자, 내가 그냥 끼고요. 내가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여러 옷을 갈아입으면서 신발도 너에게 제일 어울리는 신발은 이거야 하고 딱 알려줘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요겁니다. 바로 요게 에코룩이라는 거. 요거 방에 안에 딱 하나만 갖다 놓고 내가 저 앞에서 옷만 그저 갈아입으면 이렇게 알려줘요. 얘가 왼쪽 옷을 입고 오시나요? 오른쪽 옷이나요? 왼쪽에 체크죠. 오른쪽은 하얀 옷이죠. 그리고 왼쪽에 틱 해줘요. 저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다. 이렇게 에코룩이 다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그죠? 하나, 둘, 셋, 세 개 중에서 지금 회색 옷 입고 오른쪽에 있는 거 틱 해줍니다. 자, 넥타이 어느 게 더 어울려요? 왼쪽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틱 해줘요. 이렇게 자, 내가 여러 가지 옷을 걸쳐 입고 아마존에게 물어보면 아마존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이 디자인합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뭘 좋아하는지 선호를 알게 돼요. 아마존이 디자인하고 아마존이 선택해주고 아마존이 물건을 배달해주는 이 인공지능을 아마존이 이미 만들었다 이거죠.
굉장히 이제 식품 산업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식품 3D 프린터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3D로 프린트한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죠? 3D로 프린트하고 이 3D에 푸딩이라는 건 60만 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뭐 1억, 2억 하던 것들이 60만 원 정도 하면서 그죠? 모든 것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피자 프린트하죠. 거기에다가 햄버거 프린트하죠. 치즈도 프린트하죠. 팬케이크 프린트해가지고 확 뒤집어주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요.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소식은 앞으로 뭐가 없어져요? 돼지 열병이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없어져요. 왜 그러면 농축산 유제품 산업이 소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자 농축산 산업이 소멸하면 무슨 산업으로 대체가 되느냐? 정밀 발효. 여기에 지금 18개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요. 이제 소, 돼지 키워가지고 이쁜 소, 돼지 닭을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여가지고 고기를 그저 잘라가지고 뼈는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머슬, 아예 고기만 배양시켜요. 이렇게 배양시키는 기술이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 배양 기술 나왔죠. 여기 보시면 합성화 기술 나왔죠. 전산 생물학, 이게 바로 합성화 기술로 고기를 만든 겁니다. 이제 소, 돼지, 말, 오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기를 만들어요. 효소 기술도 있고요. 식품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저기 보면은 뭐 유전자 공학 기술도 있어가지고 유전자 공학 기술 나와 있죠. 이렇게 다양한 대사 공학도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이런 기계가 나와서 이 기계가 고기를 만들고요. 고기값이 굉장히 싸지고 고기를 이제 뭐 우리가 포천에서 지금 뭐 이제 아프리카 열병이 퍼졌다 뭐 말았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임파서블 버거입니다. 임파서블 버거. 저걸 가지고 고기를 생산해서 햄버거를 만들어요. 제가 햄버거 만드는 것을 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땅이 얼마나 지금 현재 중국의 3분의 1 땅이 그냥 노랗답니다. 왜냐하면 호주만 해도 절반이 그죠 거기에 소들이 농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소를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정밀 발효 고기 만드는 이런 요것도 지금 잘 보시면 고기뿐만 아니라 쌀을 만듭니다. 쌀도 이제 농약 뭐 쓰지 않고 그죠 쌀을 재배합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이 쭈하라는 사람이 BTT라는 이것은 핀란드에 있는 연구소에서 벌써 11년 됐어요. 이렇게 만든 밥 보세요. 밥. 자, 저기 밥이 있죠. 블루베리는 진짜 블루베리인데 저 밑에 있는 밥은요. 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까처럼 공장에서 밥을 만들어내요. 고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게 세포를 가지고 고기를 배양한 건데 요겁니다. 요거 잘 보시면 임파서블 버거를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10월 13일 날 2018년 작년에 UN 미래 포럼 회의에 갔다 오다가 공항에 지나가는데 임파서블 버거를 팔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인조고기구나 그죠? 정밀 발효고기구나 알아요.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게 18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햄버거는 뭐 5불에서 8불 정도 하는데 3배로 더 비싸지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알기 때문에 약간 좀 짜고 질기다라는 걸 느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맛있냐 하니까 너무 맛있대요. 이게 바로 고기를 배양한 겁니다. 배양한 거. 이거는 멤피스 미트라고 해서 거기서 고기를 배양했어요.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 멤피스 미트라는 회사에서 프라이드 치킨도 배양했습니다. 이거는 밑볼인데 배양했습니다. 뉴하비스트니, 저스트니, 모사미트 이런 4개의 큰 회사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리차드 브랜슨이라든가 그죠. 여기에 고기를 배양한 고기입니다. 고기. 요거는 3억 3천인데 햄버거 하나가 30년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그죠 한 3배 정도 조금 있으면 그냥 일반 소고기보다 싼 정밀 발효고기 또는 세포 배양고기. 이 사람이 막 포스트고요. 마스트리츠 대학교 교수고 햄버거를 공장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공장에서. 그렇게 되면 딴
땅을 99% 세이브하고요. 물도 세이브하고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그죠? 이산화탄소도 세이브합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이 사람이 키운 것을 요리를 하고 있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MIT 교수들이 그죠? 가서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자율차도 변해요. 1900년도에 뉴욕의 피스애비뉴에 그죠? 마차 역사 3000년인데 1900년입니다. 1900년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동그라미 속에 나타납니다. 1913년에 똑같은 날, 똑같은 부활절날 피스애비뉴 뉴욕에 13년 후에 전부 자동차로 다 변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전부 자율차로 충돌 제어 시스템에서 충돌하지 않고 사람도 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도 비켜가고 차도 비켜가고 전부 이렇게 자율차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뭐 자율차 너무 많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죠? 이미 자율차들이 돌아다니고 자율차가 그죠? 이미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인들에게 또는 장애자들에게는 자율차가 제일 좋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율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천지개벽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교육도 앞으로 그죠? 사람들이 칩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렇게 업로드 다운로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디지털 데이터 트랜스퍼 기술이라고 파나소닉이 내가 상대방과 손을 잡으면 나의 지식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요. 이런 기식도 나오고 TDC에서는 머리에 이걸 쓰고 그죠. 두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 내 머리에서 상대방에게 지식이 전달이 됩니다. 왜 공부를 하고 밑줄을 치고 뭐 합니까? 이걸 TDCS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예, 앞으로 매장 소개를 어디든지 매장하지 마시고 가게 하지 마시고 택배가 다 드론을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술대학에 가면 움직이지 않는 그림은 안 팔립니다. 이제 움직이는 그림만 팔릴 거예요. 이게 라이브 아트 기술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아트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라이브 아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포를 그죠? 동포촌을 만들어서 동포를 아주 흡수해서 이런 나라 다른 국가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의 그죠? 오늘의 여성 정책 포럼 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다음은 임시한 의원님께서 10분 토론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미래의 재밌는 이야기, 동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없는 이야기도 있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사셔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를 잘 했습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시간을 절약해 주라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세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세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시고 질문 있으면 이따가 손 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동체를 뭐라고 개념을 내리냐면은 공간, 상호작용, 그다음에가 유대감, 이 세 가지를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한 상호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가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아까 우리 박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다 그 SNS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고 그다음 카톡으로 세계 각국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고 이 유대감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들의 이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가 유대인 공동체,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이것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해외 유태인 그 벨트 시스템을 가지고 잘 작동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 안에 본토에 문제가 생겼으면 생겼지 세계 각 퍼져 있는 이 차이나타운 이것은 난공불락이다. 어떤 나라든지 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구조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 제가 스페인을 갔더니 스페인에서 중국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중국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떻게 왔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중국에서 저장성에서 스페인까지 걸어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 실력이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언어 공동체로 이렇게 다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차이나타운의 언어는 영어도 쓰고 뭐 그 나라 언어로 쓰지만은 언제든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중국어다. 근데 한국은 어쩌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차이나타운이 이걸 K타운이라고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리아타운 해서 이걸 K타운, K팝, K컬처 이렇게 하듯이 이걸 K타운이라고 하는데 K타운이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LA, 맨하튼 이런 데가 있고 또 일본에도 상당한 뭐 고베랄지 이런 데가 있고 유럽에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유럽에는 런던 근교에 있는 뉴 월든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만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째 그 유럽에는 왜 코리아 케이타운이 없을까? 그래서 케이타운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유럽에 가신 분들이 좀 덜 고생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흩어져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다시피 주변 국가에 이 강국만 있어요. 대국도 없고 대국하고 강국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힘센 놈은 강국이라고 하고 존경스러운 국가는 대국이라고 그랬을 때 주로 이 강국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강국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주 강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프리카에 있으면은 가장 큰 나라 아프리카 맹주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력은 세계 12위고 군사력은 세계 7위입니다. 7위. 여기에 북한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가 하나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열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의 인구 문제예요. 사실은 한국 인구가 지금 5,200만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2067년에는 3,900만으로 인구 절벽 시대 지금 당장 2002년부터는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숫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 인구 절벽 시대에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보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절벽 상태에 오게 되면은 한국 존재가 대단히 심각해지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분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가 재동포 아니겠어요? 어째요? 그런 거 하기 싫습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은 뭐 저 여자분들이 뭐 도구냐 그랬었는데 아 이거 할 수 없이 남자가 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 해결해주는 첫 번째 그 지름길이 그러냐면은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한 50만 정도의 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고려인이라고 하니까 고려인들이 재동포들이 여기 한국에 지금 한 10만, 12만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 사람이 되는 방법이 그 첫 번째고 아직까지 그 경제력 때문에 여기에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 방법은 중국 이쪽에 보면은 동북 삼성 그 다음에 청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 얼마나 있냐 하면은 240만 조선족 동포가 살아요. 옛날에는 한국에 이렇게 귀화를 아니 한국에 국적을 취득하면은 대단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중국의 국력이 넘버 2가 되다 보니까 세계 두 번째다 보니까 야 한국에 살아야 될 것인가 중국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장기 체류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잘 살게끔 해서 인구가 5천만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한국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가 이 재동포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하냐?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러 나라에서는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냐면은 약 236만 정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반올림을 해가지고 240만 명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 위주로 온 사람들이 한 2년 전만 해도 한 66만이 와 있는데 요즘에는 한 60만이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이주자들은 약 15만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재동포들은 80만 이거 지금 통계 숫자는 2019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88년 한 90만 정도가 지금 한국의 재동포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류는 중국의 조선족이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요. 광주광역시 같은 데에는 조선족 마을, 아니 고려인 마을 이렇게 하고 안산 고려인 마을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대림동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근데 참 의심스러운 것이 어째 차이나타운인가? 다른 데 같이 고려인 또 이쪽에 보면은 다 고려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린 조선족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이 제도적인 그런데 차이나타운에 가면 거기에 90%는 누구냐면은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족 타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야지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타운을 형성하게 하면서 아주 적응을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를 쳐다봤으니까 말을 더 모르겠는데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받아줄 준비를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재외 동포청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그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외 동포처든지
부서든지 이렇게 쳐 부서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 제동포들의 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동포청 가면은 또 그 부처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데 어찌됐든 들어온 사람들은 이 제도를 바꾸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K타운, 코리아타운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그 세계에서 가장 그 경쟁력이 있는 그 한국의 어머니들인데 이상하니 한국의 어머니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은 자기 자식한테 한국 문화하고 한국 교육을 잘 안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네가 성공해라. 그것도 맞는데 유대인을 보고 있으면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류 사회 문화 언어를 배운 것도 있지만은 유태인의 언어 문화를 잘 배워서 두 개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시키는 것이 훨씬 성공의 비결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외국에 살 때 언제든지 모여서 살아야지 연대를 해서 살아가야지 한국 사람들 지나치게 겁도 없고 똑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되어서 살다 보면은 나중에 흩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가능하면 귀찮겠지만은 계속 이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이고 문화 교육이고 가능하면 역사 교육을 시켜줘야만이 한국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다. 지금 무슨 그래요? 제가 이것만 30년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에서 이 한민족이 안 사라지고 주변 국가의 이제는 주변 국가의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한일 경제전쟁 하는데 한국 자신있게 지금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저희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후세들한테 꼭 한글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 문화, 역사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자기 며느리도 잘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0만 정도의 입양아들이 있어요. 이 입양아들을 감싸가지고 이 한민족 아까 말한 대로 크고 작은 K타운을 만드는 데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모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유디한 민족으로 존경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거기에서 어머니 힘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해 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말 있죠. 우리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 말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